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기업 공공 금융까지 넣고 싶었지만 너무 제목이 긴 것 같았어요. 예, 기업 공공 하이브리드 환경을 위한 보안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온프라미스 환경하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런 클라우드로 대표되는 클라우드 환경을 보통 이제 포함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대부분 회사들은 이제 공통적인 목표는 이제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레벨에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최적화된 효율성을 찾고자 해서 이제 필히 고려돼야 할 부분으로 이제 보안을 꼽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는 하이브리드 워크로드 환경을 위해서 효과적인 보안 적용을 위해 기존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적용했던 보안 방법에서 진화한 기존 보안 정책, 그리고 보안 수준, 그리고 보안 규정 준수를 동일하게 보장하면서 하이브리드 환경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안 최적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장표로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물리적 환경, 가상화 환경, 가상 데스크탑 환경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AWS, 애저 이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이 되면서 개발 환경과 같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컨테이너 환경, 이제 서버리스 환경 등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람다라든지 애저 펑션 등 이제 물리적 환경과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그런 런타임 환경, 보통 이제 CNAPP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한 환경으로 이제 변화가 점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서버리스 환경으로 변화가 되면서 제가 이제 많은 고객분들과 이제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미팅을 가지고 논해보고 있으면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이제 컨테이너 환경 이 사이에 있었다고 말씀드리면은 지금에 와서는 이제 컨테이너 환경과 이제 서버리스 환경 그 사이 중간쯤에 있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컨테이너 환경과 서버리스 환경에 대해서 데브옵스 환경과 같이 연동을 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API 연동이 되겠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해서 서비스가 배포될 때 바로 보안이 바로 적용되면서 빠르게 배포하고 빠르게 보안을 적용하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보통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물리적 환경에서 보안 환경으로 전환을 하거나 이제 중요한 서비스만을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을 할 때 보통 이제 마이그레이션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과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보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보통 클라우드 환경으로 일관성 있게 보안을 적용하는 부분이 이제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악성 코드 그리고 랜섬웨어, 패치되지 않는 OS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이러한 동일한 위험이 존재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서버 내부가 뭐 클라우드 환경도 마찬가지죠. 워크로드에 대한 가상 서버라든지 이러한 서버가 감염될 때 내부에 있는 뭐 악성 코드가 다운돼서 CNC 서버하고 통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부에서 뭐 보통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런 취약점들이 존재하게 될 때 외부하고 뭐 CNC 서버가 통신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기존의 물리 환경과 동일한 이슈이긴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 있어서 어떻게 보안을 적용해야 되는지는 이제 물리 환경과 다르게 클라우드 환경에 하이브리드 환경에 맞춰서 이제 적용해야 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진화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 들어보면 뭐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 강력한 보안 기능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단일화 형태로 해서 일관된 뭐 자동화된 보안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보안 기능이라고 하면은 뭐 CWPP에서 가트너가 정의한 11가지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이 뭐 악성 코드라든지 뭐 취약점에 대한 방어, 뭐 패치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 내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보안 적용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 구성으로 가거나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될 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이 탑재되어 들어가는
것보다는 단일 일관된 보안 매니저라든지 그런 보안 관리 정책, 단일화된 그런 공통성이 필요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개발 환경이 많이 포함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된 보안 관리 환경에 맞춰서 이제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 맞추어서 자동화된 보안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트렌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클라우드 환경,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보안 적용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부분은 이제 워크로드 보안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적인 워크로드로 이루어질 때 보통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적인 서비스가 확장될 때 내부에서 자동으로 서비스 확장이 되면서 뭐 보안에 대한 적용 부분과 워크로드 간의 위협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어플라이언스 형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가상 어플라이언스가 들어간다든지 뭐 물리적인 형태의 어플라이언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성능 이슈와 내부에 대한 구성에 대한 변경 그리고 단일 장애 포인트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동적인 워크로드를 보호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대안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에서는 이제 워크로드 보안에 이제 자동화된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구성에 대한 변경이 없이 그 내부 서비스 간의 인터널 간 통신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이전트 방식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로드 확장에 따라서 API에 대한 연동 그리고 자동 스크립트에 대한 자동 설치로 동적인 서비스가 증가할 때에도 자동으로 보안이 구성되고 정책이 배포되고 위협에 대한 이제 대응이 가능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물리적인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을 이제 하이브리드 구성할 때 뭐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리눅스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되면은 거의 100% 환경이 리눅스 환경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보통 윈도우즈의 랜섬웨어가 공격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윈도우즈에 대한 공격, 랜섬웨어를 리눅스 환경으로 바꿔서 만드는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표적 경고로 해서 랜섬웨어 사례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국내 사례에서는 크게 이제 한때 유명했던 뭐 에러베스 랜섬웨어가 있죠. 그래서 에러베스 랜섬웨어 사례로는 이제 150세대 리눅스 서버에 대한 감염이 있고요. 그리고 3,400 고객에 대한 웹사이트 감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파일 타입에 대한 암호화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랜섬 XX 랜섬웨어라고 해서 이제 2020년에 대표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저희 고객사의 이제 서버가 랜섬웨어 감염된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알려지지 않는 그런 기반으로 공격을 해서 이제 감염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랜섬웨어에 대한 이슈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미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공격 랜섬웨어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특징적으로 저희가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윈도우즈 기반으로 먼저 만들어진 랜섬웨어였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기반으로 해서 공격을 하다가 리눅스 쪽으로 특징적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변경해서 그런 공격했던 사례고요. 내부적으로는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유출해서 랜섬웨어로 활용해서 이제 비용이라든지 기관 시설을 마비시킨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리눅스 서버에서도 수많은 OS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은 뭐 2015년부터 2020년, 2021년까지 OS에 대한 취약점 증가 현황이 꾸준하게 증가됐고요. 그리고 뭐 레드햇, 아마존 리눅스, 우분투 같이 2018년부터 2020년 이런 그림에 따라서 순서를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리눅스에 대한 OS 취약점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취약점을 이용한 익스플로이 공격 코드를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에서 담당자들은 일일이 이런 취약점들을 파악하고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VD 사이트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취약점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들어가서 살펴보면 매일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프로그램과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핵심 기능이 이제 CWPP에 대한 주요 기능으로 통해서 이 하이브리드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주요 기능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정의한 보안 필수 기능을 리눅스 백신, 그리고 취약점 방어를 위한 가상 패치, 그리고 무결성 모니터링,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제어 기능 등을 이제 필수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있으며 주요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백신 기능은 보통 이제 랜섬웨어라든지 악성 URL로 접근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방어하게 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 서버에서 랜섬웨어를 그리고 악성 코드를 방어하기 위한 기능은 이제 실시간 백신 기능이 이제 주가 되겠죠. 그래서 실시간 백신을 통해서 알려진 머레어 탐지라든지 그런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위 분석이라든지 이제 벤더 회사마다 고유한 머신러닝 기능으로 의심스러운 파일 및 행위 탐지를 수행하고 웹 평판 기능을 통해서 악성 URL로부터 이제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 웹 평판 탐지 및 차단 기능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표적 공격에 대한 차단, 그리고 워너크라이 같은 랜섬웨어 탐지 차단, 제로데이 공격 방어 이런 것들을 이제 URL을 통한 CNC 공격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웹 평판 기능을 추가해서 이제 악성 URL 및 CNC 서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IPS 기능과 이제 플러스해서 연관시켜서 다단계 보안을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 같은 경우에는 뭐 도커라든지 쿠버네티스, 젠킨스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데브옵스하고 연동시켜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취약점들이 지속적으로 배포되고 탐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 또 이제 기존의 뭐 LFS라든지 허트브리드, 뭐 제로 로그인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버전이라든지 구버전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공격 방어를 이제 IPS 또는 이제 해외 벤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추얼 패칭이라고 해서 이제 가상 패치 기능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으로 이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취약점 방어 가상 패치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IPS 기능을 통해서 그 취약점 방지와 취약점 스캔을 통해서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위협 방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동화된 취약점 감사 및 방어 룰을 적용하게 되고요. 해당 기능을 통해서 이제 OS라든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 차단, 그리고 랜섬웨어에 대한 CNC 접속 탐지 차단, 그리고 긴급으로 발생하는 뭐 제로데이라든지 긴급 패치에 대해서 그런 이슈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비용에 대한 감소, 그리고 이제 EOS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관리를 하는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호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시성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감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제어를 통해서 그리고 무결성 검증을 통해서 서버 내부에서 변경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한마디로 특정 서비스만 구동될 수 있도록 락다운을 시키는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결성 모니터링 같은 기능은 이제 해시값을 떠가지고 허가받지 않는 사용자가 뭐 권한을 변경한다든지 파일을 바꾸게 될 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은 이제 악성 공격 차단과 이제 공격에 대한 포인트를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관제를 할 때 침해 지표라고 해서 기준점을 세우게 되는데 그걸 이제 줄여서 IOC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IOC 탐지 및 이제 알림을 통해서 침해 사고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기반이 되게끔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정리해드리면은 가트너, 그래서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프로파일 기준에 있어서 11가지 기준으로 하이브리드의 이제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8가지에 대해서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이제 보통 CWPP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조합해서 내부에 있는 하이브리드 환경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죠.
또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호스트 기반 OS가 있는 도커 환경이 있고 아예 이제 서버리스 환경으로 호스트 OS가 없는 환경이 있는데요. 일단 그 위에 쿠버네티스라든지 그리고 도커 엔진이 올라가 있을 때 각각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면서 각각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풀스택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환경과 도커 환경과 쿠버네티스 환경 그리고 OS 환경 모두를 단 하나의 에이전트로 보호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CWPP 기준에 대한 보안 솔루션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에서는 이제 딥시큐리티를 통하여 하이브리드 환경에 말씀드린 이제 보안 기능을 적용하게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WPP 보안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딥시큐리티 제품이고요. 이제 가트너 CWPP 11가지 기준으로 이제 다양한 주요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 가상 머신 그리고 뭐 가상 서버, 뭐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환경이 있죠. 그리고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이제 서버의 취약점 대응 및 가상 서버 보안을 제공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IPS, IDS를 통해서 취약점 방어 및 측면 이동 탐지, 방화벽 기능을 제공해서 무결성 모니터링 기능, 어플리케이션 제어, 로그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머레어 및 랜섬웨어를 방어하기 위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배포 및 자동화를 위해서 API 통합 기능을 제공하고 또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눅스 환경, 뭐 윈도우즈 환경, 광범위한 그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플랫폼과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능에 대해서 정리한 장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IPS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IPS 기능을 통해서 가상 패치라든지 OS라든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을 통해 들어오는 익스플로잇을 방어하게 되고요. 그리고 방화벽 기능이라든지 이런 감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내부적으로 가시성이라든지 그런 운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무결성 모니터링, 로그 감사, 어플리케이션 제어 기능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설치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백신 기능이 되겠죠. 백신 기능을 통해서 뭐 악성 코드라든지 랜섬웨어에 대한 방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기능에 있어서는 물리적 환경과 동일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성 코드라든지 뭐 스파이웨어, 그레이웨어를 탐지 치료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패턴을 사용해서 낮은 사양으로서도 동작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웹 평판 기능을 통해서 악성 URL에 접속하는 행위를 탐지 및 차단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앞서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이제 이 하이브리드 환경의 대부분인 리눅스 환경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백신 기능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환경은 이제 파편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OS 기반으로 뭐 아마존 리눅스라든지 뭐 센토OS, 뭐 클라우드 리눅스, 뭐 오라클 리눅스, 뭐 레드햇 이런 것들로 많이 버전별 그리고 그 해당되는 OS마다도 커널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환경에 있어 정확하게 지원을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커널 단에서 올라가서 파일에 대한 I/O라든지 악성 코드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커널을 정확하게 지원해야만 실시간 환경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탐지율과 수많은 리눅스 뭐 커널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 백신을 정확하게 지원해야 될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PS, IDS 기능을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외부에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내부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에서는 먼저 이제 호스트 기반의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IPS로 방어를 하는 형태를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 서비스와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런 환경들의 취약점들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취약점을 점검해서 룰을 자동으로 파악해서 적용하는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 룰 적용을 통해서 익스플로잇에 대한 대응을 수행하고 가상 패치 기능을 동작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가상 패치죠. 그래서 가상 패치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취약점을 수정 보완하는 패치를 설치하는 대신 취약점을 악용하는 공격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차단하고 가상 패치에 대한 역할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상 패치를 통해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서 코드 레벨에서 수정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실행 중인 서비스에 영향이 적고 윈도우즈라든지 리눅스 같은 OS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상 패치를 적용해서 이제 보안 벤더끼리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얼라이언스를 맺으면은 이런 취약점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상 패치를 하게 되면은 이 내부의 서버가 많이 존재하게 되면 이 서버마다 어떤 취약점들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점들을 파악하고 그 에이전트 형태로 맞게 그 룰을 자동으로 적용돼야 되는 그런 솔루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취약점 스캐너와 동일하게 에이전트가 설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파일 정보, 실행되는 프로세스, 여러 가지 환경 변수, 통신 포트, 레지스트리, 서비스 정보를 수집하게 돼서 에이전트 버전과 보안 패치의 적용 사항을 파악해서 권장되는 룰을 선별해서 각각의 워크로드 환경에 맞게 IPS 룰을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룰들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자동으로 배포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이슈가 취약점 이슈가 발생됐을 때 이러한 취약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룰이 빠르게 배포될 수가 있고요. 빠르게 배포됐을 때 내부 서버에서 발생하는 이런 취약점들을 판단해서 자동으로 막고 이 취약점들을 막을 수 있는 패치를 실질적인 OS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하게 되면은 이 취약점들이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옛날 위험관리 솔루션처럼 지속적으로 패치를 관리하게 되고 차단하고 방어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제 무결성 검증, 어플리케이션 제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무결성 검증 기능은 이제 모니터링 기능이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개체, 그러니까 그런 뭐 파일, 포트, 폴더, 서비스 레지스터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이제 해시 값을 떠가지고 베이스라인을 만든 다음에 변화를 감지하게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제어 기능은 좀 제일 강력한 기능으로 볼 수 있겠지만 허용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차단하는 락다운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실행 파일의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리 외에 이제 자바, PHP, 파이썬, 주요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해서 적용한 정책에 따라서 로깅 및 차단을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좀 살펴보면은 불법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이벤트를 통해서 뭐 관제라든지 허가 여부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인터넌스 모드를 통해서 정기 점검 그리고 주요 작업을 할 때 특정 시간 동안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해당되는 이벤트를 통해서 적용된 어플리케이션이 뭐 허용이라든지 차단으로 개별적으로 내가 해당되는 그 서버, 워크로드 환경마다 내가 원하는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차별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수동 변경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도커라든지 컨테이너에 대한 보호는 이제 필수적이 되겠죠. 그래서 도커에서 실행되는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 이제 호스트에 있어서 이제 커널 단에서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커 호스트가 손상되면은 이제 모든 컨테이너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스트라든지 컨테이너 환경 모두 보호가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컨테이너를 배포하게 되는 이제 쿠버네티스라든지 뭐 오케스트레이션이 되겠죠. 주요 오브젝트에 대한 보호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주요 오브젝트를 무결성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변경되는 부분, 그리고 실행 파일에 대한 속성, 그리고 실행되는 프로세스, 주요 설정 파일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제 쿠버네티스라든지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보호는 이제 각각의 보안 모드를 통해서 적용되고요. 해당되는 윗단에 있는 컨테이너까지도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들은 안티머레어, IPS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기반이 되는 OS 환경에서는 7가지 기능을 통해서 IPS 기능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는 취약점을 보호한다든지, 그리고 무결성 모니터링 기능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조를 할 수 있는 실시간 감지 기능을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끼리의 내부 간 인터널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간의 트래픽 검사를 통해서 내부 컨테이너 간의 연결 접점에 있는 부분을 후킹해 가지고 도커에 대해서 이제 포트 매핑하고 상관없이 모든 트래픽을 검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설치되는 환경이 있어서 CSP 환경이라든지 가상 서버 환경,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있어서 OS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 많은 클라우드 플랫폼 가상화 환경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OS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파편화되어 있는 리눅스 환경, 버전별, 커널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환경 보호를 드리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컨테이너 환경까지 통합적으로 동일한 보안 정책, 단일 매니저를 통한 관리 편의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오토메이션 센터를 제공해서 이제 데브옵스 환경하고 연동할 수 있게끔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이라든지 CI/CD 하고 연동을 해서 통합적으로 빠르게 점검을 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이러한 특정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마이크로는 이제 다양한 기술력과 점유율로 최고 클라우드에 관련돼서 보안 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트너 자료라든지 이런 해당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27.5%로 제일 많은 점유율로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트 웨이브에서도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에서 보면은 이제 최고 점수로 최상위 리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트너 마켓 가이드라든지 트렌드 보고서 평가에 의해서 가트너에서도 보통 이제 기준점을 정할 때 업체들을 통해서 스탠다드한 그런 영역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게 되는데요. 그런 레코멘드에서도 저희가 제일 많이 평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딥시큐리티라는 제품은 이제 CC 인증하고 국내 GS 인증을 획득한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보안에 대한 적용과 이에 따른 대응으로 이제 많은 고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마이크로 보안 제품은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든지 문의 사항 있으시면은 뒤쪽에 트렌드 마이크로 부스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